네,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 캠프의 열띤 토론 듣고 오셨는데요. 여론조사로도 좀 봐야죠. 오늘의 판세 숫자로도 살펴볼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기 몇 대 몇 코너입니다. 여론조사 읽어주는 기자 심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지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보통 전당대회 같은 이제 빅 이벤트가 열리게 되면 계속 언론에도 도배가 되고 음, 전국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해당 정당의 지지율이 약간 높아지는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이른바 네, 컨벤션 효과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효과, 컨벤션 효과 있었을까? 요거를 가지고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게 보이실까요? ABC 여론조사인데요. 해리스 후보가 50%, 트럼프 후보 46%로 이 4%포인트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이것만 보면 조금 올랐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네, 이게 지난달 초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전의 수치와 거의 뭐 격차도 그렇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전당대회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음, 지금 ABC 조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538이라는 정치 전문 매체 사이트가 네.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 7월 초에 이렇게 박빙이었던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 점점 이제 8월부터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다가 8월 중순부터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만약에 전당대회에 뭔가 효과가 좀 있었다면 요 8월 25일 전후에 조금이라도 해리스 측의 어떤 그래프가 조금이라도 좀 튀는 경향들이 보였어야 됐을 텐데 그쵸. 보시다시피 굉장히 플랫합니다. 아. 그러면 정리하자면 전당대회 전후로 양측 지지자들도 또 중도층도 그리 움직인 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컨벤션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달리 있을까요? 이게 사실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음. 지난 그보다 앞서서 7월 달에 공화당이 먼저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공화당도 이 컨벤션 효과가 없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대 불과 이틀 전에 총격으로 이제 피격 사건을 당했었는데 그랬죠.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성조기 아래 좀 웅장한 사진들을 남기면서 약간 파이트 네, 나오고 이미 있습니다. 이제 뭐 대선 이제 뭐 끝난 거 아니냐, 트럼프 다 이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여론이 살짝 조성된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 공화당 전대가 끝나자마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서 그 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해리스 후보에게 옮겨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컨벤션 효과를 전당대회 직후에 보는 걸 막으려고 바이든이 딱 그때를 맞춰서 사퇴한 게 아니냐 그런 음모론도 좀 있어서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시 요 그래프 같이 보시면 이게 이 그래프 시작점인 7월 음. 24일 날짜가 네. 바로 공화당 전대 직후의 수치입니다. 네. 해리스 44.9%, 트럼프 44%로 뭐 사실 거의 동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이게 그러니까 공화당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전당대회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을 두고 공화당이나 민주당 둘 다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을 두고 ABC 보도는 이 유권자들이 양 진영으로 너무 이미 극단으로 분열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음. 사실은 어차피 그 이 두 정당이 어떤 뭐를 하더라도 그 중도층의 유권자들의 마음에 좀 영향을 주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음. 했는데요. 음. 사실 미국 대선에서 컨벤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전대 효과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한 4년 전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있었느냐를 차치하더라도요. 해리스가 사실 트럼프보다 한 달 넘게 우위에 상승세에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유의미한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요. 음. 근데 다만 이제 유의할 점은 이 보시는 그래프가 대부분 여론조사의 어떤 평균치를 보여주는 건데 네네.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격차는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2.5에서 3%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격차 3.2%포인트라는 것이 사실은 오차범위 이내의 수치이기 음. 때문에 좀 엄밀하게 말하자면 동률이나 다름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이 판세만 가지고 뭐 사실 해리스가 굉장히 어떤 좀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이르지만 분명히 어떤 이게 엎치락뒤치락도 아니고 이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다라는 해리스가 더 위에 있다라는 점만큼은 어쨌든 트럼프 캠프로서는 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 쪽 입장은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은 사실 여론조사 자체가 민주당에 굉장히 편향적으로 돼 있다, 가짜 어. 여론조사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벤스 부통령 후보가
폭스뉴스 인터뷰. 폭스뉴스 인터뷰 해온 거를 정리를 조금 해왔는데요. 네, 함께 볼까요? 잠시만요. F가 왜 안 되지? 네, 됐습니다. 네. 잠시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공화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벤스 후보는 2016년, 2020년 여론조사들이 대선 당일 틀렸다는 점이 증명이 됐다.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또 언론이 공화당들의 어떤 공화당원의 투표율을 낮추고 좀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여론조사를 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벤스 주장대로 물론 여론조사가 실제 대선 결과와 다를 수는 있고 지난 대선 때도 사실 그랬었고요. 하지만 이 경합주만 놓고 보면 또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무시 못할 우위를 점하고는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또 가장 최근 또 여론조사인 폴리티코 오늘 보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7개 경합주 중에 3개,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주가 이제 해리스 후보가 좀 우위를 보이고 있고 네. 트럼프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만 뚜렷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나머지 3개 주,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는 너무 접전이라서 어떻게 여론조사마다 좀 이렇게 여론조사의 평균을 정확히 내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만 보자면 해리스가 좀 우위인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3개 주는 이른바 러스트벨트라고 꼽히는 지역인데 폴리티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러스트벨트가 지난 2번의 대선에서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가장 낮았던 지역이고 특히나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어떤 과소평가를 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2016년 대선 당시에도 이 세 지역에서 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우위를 보였지만 사실은 졌다라는 거거든요. 이 정말 사실 이 수치만으로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이런 보도였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는 믿을 수 없고 사실상 박빙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데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을 좀 좋게 보는 그런 결과도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미국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 2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또 다만 반대하는 응답자가 61%였습니다. 네. 이렇게만 보시면 그럼 훨씬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사실 이 조사가 시작된 지 202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하고요. 그래요? 이 수치는 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사퇴하기 전과 비교를 하면 훨씬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불과 한 40-50일 전이거든요. 6월 말에서 7월 초에 했던 조사에 의하면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0%에 불과했습니다. 네. 한 40-50일 사이에 이제 9%가 긍정적으로 돌아선 거고 그만큼 반대 여론도 9%가 줄어드는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7월 초만 해도 바이든, 트럼프 모두 다 불신하다, 믿을 수가 없다, 누가 되더라도 희망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21%. 그러니까 이 유권자의 한 5분의 1 정도나 됐었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이게 불과 6%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 후보가 사퇴하고 해리스를 대신 내세운 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좀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결론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없었지만 허니문 효과는 지속되고 있다. 네. 컨벤션 효과는 없어도 허니문 효과는 지속된다. 네. 오늘 여기 몇 대 몇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고생했습니다.